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차례인데요.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7개 기업들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여전히 반도체 대장인 SK 하이닉스가 자리를 뺏기지 않고 있네요. 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려왔습니다. 자, 유럽의 반도체 연구소가 있죠.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 3국이 공동으로 설립해서 좀 업계에선 또 파급력이 있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이 유럽의 반도체 연구소 회장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라도 잘 뭉쳐보겠다. 지금까지의 관계들을 앞으로도 잘 유지해보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자사주 3조 원이 소각되고 나서 또다시 3조 원을 추가로 더 소각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어제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SK 하이닉스와 주가 흐름은 다소 달리네요. 자, 2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AI 업계의 가장 큰 파장은 바로 머스크가 공개한 그록3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그록3의 기능적인 부분을 테스트해봤더니 여타 빅테크들의 AI 모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연산에 뛰어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이제 본격적으로 AI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잠시 뒤에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무려 10%가 넘게 급등했네요. 올해 들어서만 100% 오른 건데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어제 그저께였죠.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유럽 증시에서 또 방산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흐름 우리 증시에서 어제 받아간 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를 올려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선언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까지 이 모멘텀에 더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올리고 무기를 주문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제로 주문이 들어갈 건지는 좀 미지수로 보이네요. 기대감으로 가기에는 방산주 이미 너무 고점인 부분이 아닌 건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4위에는 원전의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랐습니다. 에너지 3법에 대한 가장 큰 촉매는 이 원전주 그리고 전력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재미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화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음 타자는 두산그룹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안팎으로 참 모멘텀이 많습니다. 어제 두산이라는 그 지주사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했고요.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수주에 대한 기대감. 끝으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계속해서 로봇의 대장이 바뀌어가는 흐름 속에서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두산 그룹주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고요. 5위에는요. 현대 로템이 올랐습니다. 로템의 경우에는 중동 쪽에서 수주를 따낼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는데 자, 어제 아부다비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석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동형 사막에서 좀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K2 전차와 함께 국산 파워팩 등 여러 가지 상품들을 선보인 걸로 전해졌고요. 이어서 6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계단 올라와서 있었습니다. 어제장 바이오에서는 보신 분들 좀 의아하셨을 겁니다. 바로 에이빌 바이오가 장 마감 전에 20%나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에이빌 바이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분기 내에 어떤 수주에 대한 계약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바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마지막 7위에 오른 기업 공개해 주시죠.
JYP 엔터네요. JYP 엔터는 엔터주는 계속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흥국증권에서 JYP 엔터의 경우에는 신입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캐시카우는 탄탄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7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업사이드가 꽤 많이 열려있는 JYP 엔터, 저희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까요?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수매수 탑7 기업들의 현황 체크해봤고요. 오늘 이분과 함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짜보겠습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에 나온 속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는 25%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이어서 미국이 돌아오는 어떤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속보 자막이다 보니 뭐 어떤 문장에 있어서는 완전치 않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요. 일단 큰 골자는 그건 것 같아요. 반도체랑 자동차 기업에 발표를 할 건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세율을 한 25% 정도로 책정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투심 오늘 어떻게 좀 반영이 되리라 보세요? 어떻습니까? 크게 충격을 받기보다는 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막 급락이 나오거나 뭐 그러한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는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을 해서 이미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급락을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25%면 큰데 이러면서 수급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하락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4월 달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충격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면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하기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풀어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좀 주가가 상승하는데 계속적으로 방해되는 요소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제조업을 미국 내 기업들이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지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텔이 대표적인 상황인 거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단에 계속해서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세는 한 25%에 근접할 것이고 4월 2일자로 발표가 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이런 워딩을 들음으로써 불확실성이 안정감으로 뭘 원하는지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시장의 투심이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반영으로 해소로 반응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어제 오늘 공통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세에 대한 속보 저희 빠르게 다뤄봤고요. 이제 좀 대장주를 저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로봇이 이제 새롭게 조선을 밀어내고 떠오른 대장이 아닐까 싶어요. 테슬라랑 메타 이어서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M7 기업들 모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인 거다라는 워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또 한 번 상승이 있었는데 이제 한 번 쉬어갈 때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쉬는 게 아니라 대장만 바뀐 것 같아요. 이종훈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재작년부터 AI 반도체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 AI 반도체가 부각을 받았었던 이유가
이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기에 가장 빠른 게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뭐 그동안 AI 반도체, 뭐 AI 투자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로봇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로봇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스타트를 끊었죠. 레이보 로보틱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관련된 투자한 그러한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고 이게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그 다음 타자가 무엇일지 감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산이지 않을까요? 뭐 두산일 수도 있겠고요. 기사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네. 뭐 LG일 수도 있겠고요. 그쵸. 제가 지난주에도 LG 쪽 로보티즈 로보티즈 얘기를 말씀해 주셨죠. 드렸고 그 액추에이터 관련 쪽, 모션과 관련된 쪽이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기업과 협력하는 기업보다 아랫단으로 내려간다고 보세요? 네, 이제 왜냐면 물론 뭐 네. 두산이라던가 이런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AI 그 HBM과 관련된 그렇죠. 회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투자를 했다? 이게 좀 먹힌 거고 물론 두산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네. 두산 지주사 보시면은 지금 주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약간 잡음이 살짝 있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잡음이 살짝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연 다음 순환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뭐 뉴로마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어디가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모션 제어와 관련된 부분 로보티즈. 이쪽 로보티즈라던가 RS 오토메이션 같은 이러한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유압 로봇이라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KNR 시스템인데 네. 유압 로봇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들 때 그 로봇이 뭔가를 들어올 때 중량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유압 방식을 하면은 중량을 조금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동 방식이랑 다르게 유압은 이제 압이거든요. 압을 하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부분들 이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KNR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로봇주 중에 정말 시세가 안 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관심주 상당히 많네요. 로보티즈,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어떤 종목이었죠? KNR 시스템, 유압 로봇 관련해서 저희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알짜배기 가려내기 진짜 어려웠는데 또 많은 힌트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또 잘 갔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러니까 또 로봇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게 AI인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도 AI 개발로 시작해서 로봇으로 지금 네. 다 향하고 있거든요. 결국 AI 종착지가 로봇이지 않나라는 방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AI 관련주들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여전히 지금 뭐 거의 지금 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AI가 국내 증시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AI 붙은 기업들 잘 갑니다. 진짜 팔란티어도 그렇고 네. 엠로빈도 그렇고 뭐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은 보셔야 되겠고 특히나 이러한 로봇과 결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의료 AI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이랑 여러 가지로 좀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쪽으로 그럼 어떤 기업으로 좀 추려주시겠어요? 사실 의료 AI는 우리가 지금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루닛이나 뷰노를 보실 텐데 네. 루닛이 어제 좀 많이 네, 빠졌죠? 이거는 뭐 어떤 악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뉴스가 딱히 나온 건 없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의료 AI 쪽으로 내가 그동안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있거든요.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와서 저거에 대해서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신규로 지금 접근해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 중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본다면 저는 더존비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존비전도 말씀해주신 이유가 네.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말 많이 올랐죠. 실적이 네. 정말 잘 나왔고 사실 이 더존비존이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ERP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 AI라는 거를 이제 그런 거죠. 뭐 법인세 이런 것들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해서 딱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업셀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국내 ERP 1위인데 거기에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다 저 ERP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업셀링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적에 영향을 바로 줄 수 있게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 인터넷 뱅킹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존뱅크가 이제 확정이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여기에 신한은행과 또 투자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과 저는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상승 모멘텀은 지금 뭐 충분히 있다. 왜냐면 자체적인 AI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4 인터넷 뱅킹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도전비전이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것도 역시나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해볼 한번 수 삼아볼 있다.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라면서 의료 쪽, 소프트웨어 쪽 각각 한 종목씩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대장주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로봇에 이어서 AI 그리고 방산이죠. 방산 4사에 지금 급등세가 멈추질 않고 있어요. 네. 유럽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기대감은 원래 있었던 터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이 방위비 쪽에 촉매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알고리즘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예. 유럽 패싱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네, 오히려? 유럽 네. 패싱이 원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러시아의 요구대로 종전이 되면은 예. 지금 그 교전 지역이 지금 다 러시아가 점령했어요. 점령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거기가 만약에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유럽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 거를 사기보다는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 방산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동에도 이번에 갔죠. 그죠. 중동에도 갔고 지금 유럽, 중동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지금 K2 전차부터 시작해서 자주포라던가 이런 방산 무기들 자체를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필 또 미국에서 패싱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연합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저 같아도 네.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러시아의 요구대로 종전이 되면은 네.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 좀 미국 거 안 쓸래? 약간 이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트럼프가 너무나 이제 보호 무역주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동 확장에 대한 기대감 방산주들 랠리가 지금 그 이유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1순위 무기를 산다면 그들 안에서 사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차순위라도 그에 대한 파이가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이걸 노려보자라는 기대감일까요? 뭐 우리나라가 사실 가성비가 다른 타국에 비해서 좋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 기업들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저는 이번이 기회다.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거는 뭐 사실 국가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사실 뭐 기업 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유럽들이 국가들이 물론 자기네 나라 거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점들 가격적인 이점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우리나라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 거를 많이 쓸 거예요. 그죠. 유럽에서. 예. 근데 그거를 안 쓰고 그러면은 이번을 어떻게 보면은 계기로 삼아서 우린 미국에서 조금 약간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국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린 방산 기업 안에선 또 어디를 봐야 될지 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고민 네. 참 어려워요. 이게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가는 게 또 계속 가는데
거기도 들어가긴 너무 높고요. 또 지금 조선처럼 얼마든지 다른 재료가 나오면 온걸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고민이 돼요. 본부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IDEX 행사에 가 있는 네. 기업들 중에 하나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 IDX 행사에서 제일 회자가 네. 되는 건 현대 로템이던데. 그렇죠. 현대 로템인데 지금 현대 로템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일단은 뭐 부담스럽죠. 사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예. 너무나 잘 가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S&T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급등했잖아요. 네, S&T 다이내믹스가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실적도 좋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변속기 국산화거든요. 근데 지금 S&T 다이내믹스가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지금 저 변속기를 사용한 K2 전차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미 실적이 금요일 날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 있고 어제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는데 네. 그거예요. 거래소에 약간 제출하는 그러니까 30% 이상, 15% 이상 급변동 실적이 변동하게 되면은 예. 그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 보고서 제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예상치와 흡사하게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반영돼서 올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그 변속기 기술, 그러니까 이번에 방산 쪽 방위청이랑 계약도 했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본격화되면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뭐 앞으로 당연히 K2 전차랑 이런 게 잘 팔리면은 네. 거기서 따라가서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템이라던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물론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덜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리고 S&T 지금 그룹들이 다 좋아요. 맞아요. 다 좋고 예. 최근에 또 작년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S&T 그룹주 하나하나씩 자꾸 무상증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S&T 그룹 안에서도 하나씩 무상증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S&T 그룹이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에 비하면은 아직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저기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근데 공시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요. 네. 제가 어제 보니까 오후에 장 마감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유증 이슈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호재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타 법인에서 1,532억 원 가량 주주 배정 증자. 네, 이거는 삼자 배정이고 네. 만약에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서 하는 거면 아마 이게 다른 그러니까 저 내부에 있는 어떤 기업을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지분율 이슈. 네, 이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럼 또 갈 수 있는. 예, 보니까 하나오션 관련된 이 USA 미국 홀딩스 관련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유상증자라서 네. 전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예.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운영 자금이나 채무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가 아니라 배정 삼자 배정인 것 같고 주주 배정이긴 한데 주주 배정이네요. 네네. 주주 배정이고 근데 어쨌든 타법인 증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굳이 지분율에 따른 뭐 이동 네. 정도니까. 그리고 악재가 이게 아니다. 종속회사 건이라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실적주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던 데 따른 대답이 S&T 다이내믹스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첫 고위급 회담으로 이제 종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재건주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궁금한데 오히려 세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건주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네. 지금 러시아가 종전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가 거기가 교전 지역이라서 만약에 재건을 하게 되면 거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근데 러시아가 네, 그렇죠. 그게 러시아 영토가 돼 버리면 우리나라의 일감을 과연 줄까요? 그렇죠. 중국에 안줄 주겠죠. 확률이 높죠. 네, 중국에 예. 주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과연 재건주들이 거기에 가서 뭔가 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증권사에서 지금 매도 리포트 낸 게 현대건설기기 매도 리포트 낸 이유가 이런 거랑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그럴 수 해서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로 만약에 러시아 요구대로 그 우크라 입장에서는 좀 안 됐지만 영토가 러시아 쪽으로 다 넘어가면서 미국이 지금 껴들어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러고 있잖아요. 우크라에다가 니네 우리가 지원해줬던 거 돈을 돌려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러시아 요구대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재건주들이 거기 가서 과연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재건 관련해서는 좀 변동성도 크고 네. 좀 너무나 좀 이슈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건 관련해서는 입장이 상당히 다들 다릅니다. 전진 건설 로봇을 저희가 투자자분들께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러한 기업의 경우는 조금 긴 시계열에서 보자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또 반대편에는 변동성이 클 것이다. 우리나라가 수주받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라는 의견입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장주를 어느 정도 좀 가려봤으니까요. 에너지 3법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에너지 3법이 통과되면서 전력주들 급등했고 두산은 힘이 진짜 좋네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 불확실성을 뚫고 또 갔습니다. 자, 지금 계속 가는 거 보면은 원전을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약간은 쉬어갔었던 전력을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지금 전력망 확충법 저 부분 때문에 지금 네. 올라간 것도 있고요. 네. 좀 개별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 사실 좀 뭐가 더. 딱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저 전력망 확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LS 일렉트릭이 더 많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그 전력망 네. 사업이 이미 LS 일렉트릭이 수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동해안에서 지금 수도권으로 오는 그 라인이 결국에는 신한울 원전 쪽 화력발전소랑 원자력발전소 쪽에서 오는 전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런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이유는 결국엔 우리 수도권에 삼성 공장들 많죠. 네. 하이닉스 공장도 다 수도권에 있죠. 예. 경기도권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을 이렇게 옮기는 작업, 그게 지금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완공이 되면은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라던가 이런 전력기기 사업을 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고, 물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쪽 네, 저쪽에 XLA. 전력기기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게 1월 달부터 이게 나왔었거든요. 저런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이 결국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멘텀 자체는 뭐 물론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랑 어제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상 정부에서 뭘 한다. 정부에서 뭘 한다 그러면 진짜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력이랑 원전은 뭐 개별적으로 다 투자를 해보라라는 말씀일까요? 근데 뭐 다 좋죠. 또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럼 좀 종목으로 좀 추려주신다면 힌트 지금 있을까요? 저는 LS 일렉트릭 더 갈 것 같아요. LS 예, 일렉트릭이. 저는 그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보다 항상 배전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나올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전기기와 관련된 부분 저는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한번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라붙지 말고 네. LS 일렉트릭 쪽으로 한 번 더 지켜보자. 좋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저랑 같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장대 양봉님. 반도체, 로봇, 방산, 원전, 전력, AI. 오늘은 어떤 섹터가 오를까요? 제가 전력이랑 원전 중에선 좀 추려들었는데 네. 나머지 옵션이 더 주어졌어요. 오늘 하나 꼽자면 저는 예. 인텔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인텔이요? 네. 그럼 반도체네요? 인텔 또 올랐습니다. 어제 밤에 그죠? 16% 올랐어요. 아니 완전 바닥에 있었는데 네. 어느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인텔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악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그래서 인텔이 올랐을 때 예. 우리나라와 기업 중에 인텔과 관련된 기업들이 몇 군데 그쪽으로. 있어요. 그쪽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유진테크라던가 유진테크. 코미코,
이런 코미코. 기업들인데 유진테크는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어요. 예. 그리고 증착 장비 관련된 기업인데 유진테크는 저는 지금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인텔과 관련돼서 과거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엮이면은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디램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저희 메뉴판에는 없지만 또 다른 옵션을 주셨어요. 저희 인텔 관련해서 유진테크랑 코미코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3월 31일자로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법안도 어느 정도 좀 수정이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서 참 좋고 감사하긴 한데 워낙 고점인 섹터들이 많아서 걱정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직 한 달 좀 더 남았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당장에는 아닐 것 같고 네. 좀 그때 닥쳐서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네. 욕심 내볼까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조선이랑 방산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겟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죠. 이게 예. 너무나 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게 공매도가 만약에 시작되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판이 열린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요.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저평가된 소외주들로 많이 지금 자리가 낮은 기업들로 매기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요즘에 석유화학, 건설, 2차 전지 쪽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지금 만약에 공매도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지금 주가가 못 올랐던 섹터 쪽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밸류업 관련주라던가 금융주요? 네, 금융주라던가 아니면은 아. 건설이라던가 이런 건설. 쪽으로도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안 좋았고 네. 중국의 그런 저가에 밀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너무나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또 다음 주에 모셔서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주호 부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